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좋았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엔캠은 다른,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 그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죠. 아직까지 이 8월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는 선두 그룹의 종목들에 대비해서 조금 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을 만드는 회사,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지배구조를 재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기술력과 투자를 한데 모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지배구조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구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첨단 소재라 중앙 첨단 소재, 광무, EDL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쵸? 근데 이 회사들을 이제 따로 놀지 말고 한 덩어리로 합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생산, 공급하는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을 좀 높이겠다, 즉 밸류 체인을 좀 통합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가 각각 다른 것들을 업무를 하면, 이렇게 다른 회사면은 넘어가고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데 묶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지 등등등, 이것도 아낄 수 있죠. 그래, 낭비가 줄고 공장 운영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 회사는 A부터 C까지 D까지 쫙 뭔가 이제 플랜을 갖고 있네?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 계획이 좀 뚜렷한데? 이 회사는 뭔가 좀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구조 개편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술 쪽을 조금씩 키우고 주주들한테 좀 믿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엔캠이 가지고 있는 유럽, 중국, 미국에 있는 공장들, 이런 쪽만 놓고 보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장이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개편이, 지분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엔캠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살짝 이제 의심이 든다든지 좀 미심쩍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야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지분이었거든요. 광무라든지 중앙 첨단 소재, 엔캠, 이쪽으로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성장,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설립,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데 중간에 전기가 끊기면 안 되죠.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이런다고 해도 우리가 정전 사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공장에 갑자기 번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연결돼서 여기 발전소에서 이 공장으로 전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전기를 저장해두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걸 또 배터리에 저장을 해둔다라는 것들이잖아요. ESS 안에도 2차전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구간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에 받쳐주면서 이런 액션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이 된 거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2024년도에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 대 정도를 돌파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1분기에서도 작년보다 3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전기차 전체를 놓고 보면 20%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예전에는 특별한 차가
좀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차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폭발적으로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전기차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굉장히 조금 유명한 좋은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배터리에 주문이 좀 늘고 있다라는 거 역시도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AI 산업을 확대한다. 전력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도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쪽에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정말로 긴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런 액션들이다라고 하면은 바닥은 다졌고 추세를 전환해서 이제부터는 하방의 힘이 아니라 상방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그런 자리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차트 분석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고점이고 이게 저점이면 중간치인 이 정도 라인까지 우리 여기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긴 시간 보셔야 되겠죠. 긴 시간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 오늘도 열심히 매매했고요. 뭐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이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뭐 스윙이든 단기든 아니면 뭐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뭐 이런 하이파이브 형식의 매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 많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여러분들 욕심내서 이런 수익 챙겨가 보시고 용기 내서 저 허브경제TV 한 발 다가오신 다음에 같이 한번 매매해서 결과를 가져가 보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용기 내십시오. 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